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NBC 메인을 보면 모더나가 94% 이상의 효과가 있다. 언택트에서 컨택트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럽의 닥스지수는 0.47%, 영국의 FTSE 1.66%, 프랑스 가크지수는 1.7%가 상승을 하고요. 다우지수가 1.32%, S&P가 0.93%, 나스닥은 0.58%,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꾸물꾸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그런 종목이 꾸물꾸물하기 때문에 나스닥은 많이 못 올랐는데 다우지수가 1.32%가 오르고 크루드 오일, 미국 서부 텍사스유가 3%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데 천연가스는 10%가 하락을 했어요. 천연가스라는 거는 겨울철 수요를 많이 보거든요. 추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천연가스 수요가 많아져요. 날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영향이 크죠. 18년도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상당히 올랐었던 때가 있어요. 2018년 겨울철 같은 경우에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대 수요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올랐다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었죠. 자, 이거는 핀비즈 미국 S&P 500의 시장 지도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급락을 또 했어요. 모더나가 화이자를 뛰어넘었죠. 화이자는 9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모더나는 94%의 효과가 있다. 화이자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또 급락을 하고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지수 상승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바로 엑슨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지난번에 5% 이상 올랐었죠. 그리고 또 이번에 5%가 또 오르는 거예요. 엑슨모빌의 변동성은 상당하다. 과거에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다가 다우지수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4.95%가 오르고 쉐브론 텍사코는 지금 다우 30개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6.75%예요. 이렇게 에너지 섹터들, 정유화학 섹터가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다.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대한유화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관련된 종목이다.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고요. 이 롯데케미칼 금일도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무섭게 가요. 제가 전일 실시간 방송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가볍게 보지 마시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금일은 아마도 대한유화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S-오일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갭이 너무 많이 뜬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매물소화하면서 하루 종일 꾸물꾸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일은 실적에 대한 이야기 11월 16일로 거의 대부분의 실적이 완료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삼성카드부터 해서 업종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전일 실적 나온 것 중에 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나올 것인가 예측을 못했죠. 그러니까 분기 매출이 1,900억, 그 다음에 분기 영업이익이 401억이 나왔어요. 반기에 지난 1, 2분기 반기 합쳐가지고 497억을 벌었거든요. 이번에 분기에 그것과 대등하게 반기를 분기에 아예 뽑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JYP는 지금 3분기 매출이 345억, 3분기 영업이익이 111억이에요. 그 다음에 SM은 영업 적자가 났고요. YG는 32억, 빅히트가 401억, 어마어마하죠. JYP의 매출도 거의 6배 수준이고 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3배가 넘어가요. 3.5배,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건 다시 봐야 된다. 빅히트가 지금 시총이 6조인데 1년에 1,600억, 그럼 PER로 따졌을 때는 한 35배? 36배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반기로 봤을 때 그 PER을 따졌을 때는 한 65배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한 400억이 나오면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기관과 외국인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400억 이상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는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신풍제약이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매출이 481억, 영업이익이 13억이 나왔어요. 과연 이 주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세력들 마음이다. 실적 대비 수익을 많이 낸 기업들, 괜찮은 저평가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경동나비엔,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D&T, AP시스템, ICD, 빅히트,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 코미코, 워닝머티리얼스, 엑시콘, 워닉 IPS, 솔브레인 이렇게 반도체 섹터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G 생활건강, 골프존, 웅진싱크빅, LG화학, 고려아연, 풍산, 하나솔루션, 한솔케미칼, 삼성 SDS, 아프리카TV, 카카오, 웹젠, NHN, 사이버결제, NHN, NC소프트, 다날, SK머티리얼스, 그리고 CS윈드, 현대로템, CJ제일제당, 이마트, KB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JB금융지주, 동원FNB, KTNG, SMP, 삼립, 동원산업, 오스템임플란트, 그리고 시젠인데 시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그냥 처리했고요. 요거는 지켜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한온시스템, S&T 모티브, LG, 코오롱글로벌, 유한양행, 셀트리온, 휴젤,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휴온스,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증권주, 그리고 LG유플러스,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 삼성전기, 이녹스첨단 소재, 삼성 SDI, 삼성전자, 슈피겐코리아, YMT, P&E 솔루션 전체 한 70개 종목 정도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증가한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환율 하락과 관련된 것들, 환율 하락에 정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을 한 70개를 뽑았는데 삼성전자가 안 갈 때는 LG전자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삼성전자로 매기가 쏠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금융 쪽 섹터가 굉장히 좀 괜찮죠.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이런 금융증권 섹터가 세 가지 종목, 현대차, NH투자증권, 키움증권 2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2분기에 현대차증권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금일은 조금 정체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정체되면서 아마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유화학, 전일가 같은 경우는 건설이 조금 돌았고요. 건설이 한번 슈팅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조선이 돌았죠. 그리고 전일 정유화학 쪽은 좀 주춤을 했어요. 금융 쪽, 금융지주사 쪽과 증권 쪽이 쭉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긴 했지만, 뭐 금일은 정유화학이나 그쪽이 섹터가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3%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국내 지수를 원래 맞추는데 이게 어떻게 주도주가 돼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4%가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서 매물 소화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슈팅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금일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라고 조원태 회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금일 시장에 어떤 식으로 갈지, 산업은행 쪽에서 한진그룹의 유동성이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8천억을 투자를 해서 한진그룹에다 지원을 하고, 그리고 한진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고용을 전부 승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어제 산업은행 채권단과, 그러니까 정부 입장과 한진그룹 입장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고용을 좀 승계하는 부분으로 해서 고용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 IDT, 정부 입장은 이거 역시도 진에어와
통합적으로 3개 회사를 가져가는 걸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한진그룹으로 갔어요. 좀 옥신각신하면서 이게 이슈가 팍 터지면은 좋은데, 어제 조원태 씨가 그냥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겠다. 산업은행 채권단에서 돈을 너네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KGCI 강성부 펀드 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 조원태 진영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한항공 측에서는 유상증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3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업황이 완전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되고 좋다라고 해도 그래도 4분기, 내년 1분기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환율과도 연관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로 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추세다라고 해서 2분기처럼 코로나 이후에 2분기 실적 나오고 3분기 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추기 쉬웠는데, 근데 지금은 아예 코로나가 이제 해결되는 국면 정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 2분기 뒤에 6개월 뒤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 오늘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지금 국내 증시는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순환매가 조금씩 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멈춘다라고 했을 때 그 순환매의 폭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